네,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도 인사 한번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이번에 네, 사랑합니다 하면 인사할게요. 자, 이번에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자,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너무 진지하게 2시간 동안 몰입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한 걸 잊어버렸어요. 원래 제가 강의할 때는 좀 떠들썩하기도 하고 이제 근데 여기는 또 조용한 분위기에 내면으로 집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NLP도 좀 뭐 분위기를 살리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내면으로 집중하는 것도 있고 좀 다양한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이 명상에 이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설명 기법, NLP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좋아요.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이제 25년 동안 실제 치유 변화를 이끄는 일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스피치 교육,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한 4, 5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NLP, 또 최면치료,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심리치료법들이 접목이 되면서 저만의 통합치유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25년간 제가 한 5,000명 이상을 치유하고 또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상숙 선생님이 NLP 최면치료는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최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한 길만 25년 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옆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번에 우리 유상숙 선생님 명상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야, 나는 자위에 그 위에 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있네. 실제 이 전문가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자기가 한 분야에 오랫동안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세월들을 또 오랫동안 살아왔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우리 유상숙 선생님을 만나면서 몇 가지 정말 그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죠.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까르마들, 또 마음의 스트레스, 특히 이제 저희처럼 이제 치유사들은 다른 사람 치유는 잘해주지만 정작 자기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많이 정화되어 있고요. 원래 제가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정말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치유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기억의 치유, 혁명적인 변화, 사랑의 치유사 정동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겠죠? 네.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우리 유상숙 선생님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닮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랑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왜 사랑이 중요하냐면요.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나 또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면 의존적인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경험이나 사건에 지배를 받고 또 지금 현재의 힘든 상황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만남의 어떤 대상들부터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겠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거나 억눌린 그 환경에서 자랐거나 또는 또 학교 다닐 때 왕따라든지 또 대인 관계에서 힘들었던 경험, 또 학교 선생님한테 꾸지람 들었던 경험,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부부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떤 직장 생활의 문제, 이런 다양한 영향을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돌멩이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돌멩이에 개구리가 얻어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죽어버리겠죠. 근데 돌멩이에 얻어맞았는데 나는 개구리가 아니라 코끼리다. 코끼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는 아마 좀 간지럽거나 약간 따끔한 느낌이 있지만 없어지겠죠.
사랑은 바로 이제 우리 마음을 이 개구리 같은 작은 마음을 만들 수도 있고요. 코끼리 같은 큰 마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돌멩이 얻어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개구리처럼 정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황장애나 불면증이나 수많은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세 사람 중에 한두 명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사랑이 충만해서 개구리가 아니라 코끼리 같은 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마 약간 힘들다가 우리가 지나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그런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이나 만남의 대상에 원망을 또는 분노의 마음을 또는 이유 변명을 대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자아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즉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에게도 정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하는 일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큰 실패 뭐 충격적인 경험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런 걸 잘 이겨내고 정말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랑이 좀 넘치고 자아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내 마음을 개구리 같은 마음에서 코끼리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정 결핍, 사랑의 부족을 사랑의 충만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명상 프로그램에서도 결국 신적 자아를 만나는 과정에 어떤 명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미 신성 자아가 있죠. 나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 맞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결국 이 한마디 말이 여러분들한테 100%냐 90%냐 뭐 70%냐 그 비율의 차이라고 봅니다. 여기 한 100% 정도 돼버리면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굳건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계속 어떤 의존적 지배받는 스트레스 받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랑을 키워야 된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요. 또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대한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뭐 심리학의 발전도 그렇지만은 우리 NLP 체면도 뭐 같은 맥락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참 이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사랑의 충만함으로 만들 수 있다면은 내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랑을 치우고 어떻게 내 마음의 태도를 세상의 긍정의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잘 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제 이 명상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NLP 체면 위에 우리 I am Teaching서 명상 프로그램이 연결된다면은 정말 전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의식 혁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NLP 체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I am Teaching서 명상 프로그램하고 연결시킨다면은 너무 좋겠다. 어쨌든 NLP 체면을 제가 소개할 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NLP 체면은 바로 마음의 사용법이라는 겁니다. 혹시 마음의 사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핸드폰 사용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 잘 사용하죠? 근데 마음의 사용법을 배워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없죠? 학교에 어떤 선생님도 교과 과목 중에 이 마음이라는 과목을 훈련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이 NLP라는 거는 마음의 사용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음의 사용법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했어. 그리고 스스로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맞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좀 부정적인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예, 어떤 게 부정적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네.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뭐 나도 모르게 또는 죽고 싶고 심할 때는 뭐 그런 느낌 느껴보셨죠? 자, 이런 게 이제 자동화된 반응, 이른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프로그램대로 컴퓨터가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두뇌도 컴퓨터와 비슷해요. 프로그램 잘못 깔려버리면 나도 모르게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울증은 나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증은 뭘까요? 나도 모르게 불안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 거죠. 그렇겠죠.
뭐 대인공포증 마찬가지죠. 사람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막 불편하고 긴장되고 불안한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정적인 프로그래밍을 사실 지금 제도권 내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대부분이. 이 약물 치료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약물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에 의존하거나 약에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물 의존증이나 약물 중독증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 약을 먹으면서 악화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쨌든 약물 치료. 그리고 일반 상담, 일반 치료 같은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의식적인 노력은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상담은 바로 이제 의식 차원의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NLP 체면은 뭐냐면은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차별화가 됩니다. 무의식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트랜스의 힘을 활용한다는 거죠. 트랜스. 오늘 이제 트랜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트랜스라는 용어가 뭔지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트랜스. 처음 들어보셨어요? 트랜스? 약간 이해돼요. 명상도 트랜스예요. 명상도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트랜스는 편안하면서 고도로 집중되는 상태예요. 아주 편안한 상태, 편안한 이완 상태에 고도로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집중되는 그 상태가 이제 우리 명상도 이제 물론 포함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체면, 뭐 NLP, 요가, 또 저 치료법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 뭐 전생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생 치료, 뭐 시간선 치료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체면 NLP는 트랜스의 힘을 활용해서 무의식 차원에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부정적인 패턴을 한두 번 치료만으로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1, 2년 정도 뭐 일반 치료에서 해결되지 않던 공황장애라든지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치료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획기적인데 이제 왜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까 이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바로 그거는 체면이나 NLP가 비심리학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체면은 우리 프로이트 있죠.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이제 프로이트가 체면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모든 심리학을 공부하는 제자들은 체면을 다 포기를 하면서 50년 동안 체면이 암흑기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 전쟁 후유증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체면 치료를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다시 체면이 이제 부활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면이 뭐 정신의학계나 또는 심리학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체면이 학과목으로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NLP라는 것은 체면에서 연장되는 개념인데 이제 체면을 걸지 않지만 체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또 말을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마음의 구조 또는 언어의 구조, 이 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제 NLP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NLP도 비심리학계에 해당되는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리차드 밴들러, 존 그린더. 리차드 밴들러라는 사람은 수학가 출신이고, 존 그린더라는 사람은 이제 언어학 교수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과는 관계없는 두 사람이 NLP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 심리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효과는 너무나 마술과 같다. 마술과 같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대충 개념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체면부터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체면을 만나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체면. 어디서 만났어요? 요즘에 대학교 김병무 박사 전생 관련된 책 읽고 찾아가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아, 레드선 김영국 말입니까? 그게 선이 아니고 김영우 박사라고 아, 김영우. 아, 예. 김영우 박사님 알죠. 아, 정신과 의사죠. 아, 오케이. 또 아까 여기 누구 손 들었는데? 아, 예. 어떻게 만났어요? 그 마음 치료하는 곳에서 예. 체면을 배우신 분이 예. 그 마스터가 이제 리드를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아, 자, 두 분은 이제 경험이 있고, 그럼 나머지는 경험이 없는데, 이제, 그러면 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으세요. 내가 생각하는 체면은 어떤 것이다. 잠깐 한 두 분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네. 체면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서 네, 뭐 전생을 본다든지 아니면 네, 뭐 무의식을 어, 예, 오케이. 꺼내든지 어.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네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체면 경험이 없는 분 중에 한 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상수 선생님하고 엄청 눈물 많이 흘리신 분인데 여기 우리 선생님은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음. 평정 상태로 들어가서 무의식을 끌어내는 거. 그래서 네. 그걸로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하는 그 정도. 네. 자, 무의식과 접촉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체면에 들어가면 의식은 없어지고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식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의식이 하더라고요. 없으면 참 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난 체면에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체면에 들어가더라도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 지금보다 더 많이 몸이 이완되고 이완이라는 거는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생각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각성 상태는 이 형광등 불빛처럼 생각이 좀 흩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집에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성 상태죠. 그죠? 근데 이제 체면에 들어가면은 레이저 광선처럼 생각이 하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불빛 레이저 광선 하나를 통해서 이제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죠? 돋보기처럼. 우리 생각도 그렇게 하나에 집중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딴 생각이 안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잡생각도 나고 또 집중도 되다가 또 잡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에만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면도 이제 그 깊이 차이가 있어요. 얕은 체면이 있고 중간 정도 체면이 있고 뭐 아주 깊은 뭐 체면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거나 뭐 또는 목표 뭐 심상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굳이 깊은 체면에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약간 좀 잡생각도 나고 예? 그냥 약간 몰입되는 상태만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 에릭슨 체면 같은 경우에는 눈을 뜬 상태에 뭐 대화하면서 이제 체면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집중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볼 때 하나에 집중되죠? 예. 처음부터 집중된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뭐 영화 보면서 딴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집중됐죠? 그때 집중된 상태가 바로 체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편안함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 의식은 잠을 깨었는데 참 눈 뜨기 싫어. 이대로 한 5분만 더 누워 있고 싶어. 뭐 그런 느낌 느껴보셨어요? 그게 바로 체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체면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우리는 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가 그걸 체면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또 대화하다 보면은 그 대화에 푹 빠지지 않습니까? 뭐 친구랑 대화할 때 또는 뭐 사랑하는 애인과 대화할 때 푹 빠지지 않습니까? 푹 빠지고 다른 생각 안 하죠. 다른 생각 안 하고 빠져드는 이 상태도 체면이다. 오늘 우리 유상숙 선생님이 뭐 명상을 유도하면서 이제 같이 눈 맞추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하셨는데요. 완전 체면 거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혹시 딴 생각 하셨나요? 혹시 딴 생각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유상숙 체면에 다 걸린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는 유상숙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죠. 그게 신적자의 체면이 걸린 어. 제가 아니라. 아이시스 여신입니다. 아이시스 여신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상숙 선생님이 유도하는 것은 다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몰입,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죠. 편안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체면에 다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별거 아니라 지금 이미 체험한 이 모든 게 체면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이 상태를 조금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체면이 뭔지를 체험을 해봐야 되니까 약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체면 테스트, 체면 실습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한 20% 정도는 아주 깊은 체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순간 체면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50%에서 60% 정도는 중간 정도 체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차이는 뭐 예?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이제 이 30%는 체면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그거는 감수성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하거나 또는 감정이 풍부하거나, 아까 눈물 많이 흘린 분들 있죠. 이미 이분들은 이제 체면 천재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분들, 예. 자, 감정이입이 잘 되는 분은 이미 체면에 걸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 상상력. 그 미래의 어떤 일을 현실처럼 상상할 수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떨까 상상하는데 정말 현실처럼 느껴져. 현실처럼 보여. 영화처럼. 이렇게 이제 오감을 활용해서 잘 상상할 수 있는 사람도 체면에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예요. 가장 중요한 믿음, 신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유상숙 체면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유상숙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정정하겠습니다. 유상숙 체면 아니고 네. 그 가슴에 있는 신적자의 체면이에요. 네. 근데 그걸 유도한 분이 우리 이제 유상숙 선생님께 유상숙 체면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랫동안 우리 유상숙 선생님을 만나오시면서 믿음 신뢰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아니요, 처음 본 사람도 많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수 지금 계속 놀리면서. 이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에요. 자, 나는 체면에 안 걸릴 거야, 이렇게 활짝 끼고 있으면은 아무리 감수성이 뛰어나도 체면에 걸릴 수가 없죠. 내 마음을 허용해야죠. 아,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네. 이게 마음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네. 마음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맡길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저를 믿고 따라줘야 돼요. 네, 정동문 교수를 처음 만났지만, 그래,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체면에 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좀 근데 시키는 이제 대로 하죠 뭐. 근데 반대로 발작 끼고, 그래, 어디 한번 나한테 체면 걸어봐봐, 어디 걸리는가 봐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잘 안 걸릴 수도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안내를 할 거예요. 체면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또 걸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뭐 체험시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는 그래서 잘 걸리는 분도 있고 중간 정도 걸리는 분도 있고 또 안 걸리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네. 우선 첫 번째는 눈을 못 뜨는 체면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눈을 못 뜨는 거. 자, 물론 억지로 눈을 뜨려면 뜰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어떤 사람 눈을 뜨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눈을 뜨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눈을 한번 감아 볼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은 상태에 눈꺼풀, 자, 위아래 눈꺼풀의 모든 근육에 긴장이 풀린다고 상상합니다. 눈동자에 힘이 빠진다고 상상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눈을 편안하게 감고 있었던,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라는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었을 때나 또는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버리기 바로 그 직전, 그때 너무 편안했죠. 그때는 아마 눈 뜨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때의 경험을 그대로 머리에 떠올리면서, 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나는 눈을 뜰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눈 뜨기가 싫다. 나는 정말 눈 뜨기가 싫어. 나는 눈 뜨기가 싫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눈을 뜨라고 하지만 정말 눈을 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눈 뜨기 힘들 수도 있죠. 자, 좋아요. 눈 한번 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눈 뜨기 싫은 분들도 있고, 눈을 뜬 분도 있고, 눈을 억지로 뜨는 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쵸? 자, 좋아요. 이제 숫자 셋만에 눈을 완전히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완전히 눈 떠주세요. 좋아요. 자, 눈 뜨기가 싫었다.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눈 뜨기 싫었다. 오케이. 자, 눈 뜨기 싫었죠? 자, 눈을 뜰 수 없었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다. 세 분. 나는 쉽게 눈이 떠졌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좀 다양하죠? 이 다양성을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감각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감각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잘 떠올려요. 어떤 사람은 소리를 잘 들어.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느낌을 잘 느껴요. 지금 이렇게 눈을 잘 뜨기 힘들었던 분 아마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잘 느낄 수 있는 신체 감각형이라고 그러죠. 잘 느낄 수 있는 유형일 겁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시각형이나 청각형은 쉽게 눈이 떠질 수도 있죠. 이렇게 사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팔을 나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팔을 나란히 해보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팔은 있잖아요. 오른팔은 집체만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오는데 이 줄이 오른팔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오른팔이 수소풍선에 매달려서 위로 올라간다고 상상합니다. 오른팔이 너무나도 가벼워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상상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자, 왼팔에는 큰 파이 덩어리가 매달려 있다고 상상하세요. 큰 파이 덩어리. 그래서 왼팔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오른팔은 위로 올라가고 왼팔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팔은 너무나도 가볍고 왼팔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이 팔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 잠시 후에 숫자 셋을 세면 눈을 뜹니다. 팔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팔은 그대로. 내 팔의 간격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옆 사람도 한번 쭉 보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팔이 석고가 된다고 생각해요. 석고가 뭔지 알죠? 석고가 돼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죠? 자, 굽힐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내리라고 하지만 내릴 수 없습니다. 좋아요.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석고니까 못 내리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자, 한번 굽혀보겠습니다. 굽히는 것도 힘들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숫자 셋을 세면 그대로 팔이 무릎 위로 떨어지면서 10배로 깊은 체면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10배로 깊은 이완감과 깊은 체면의 느낌을 느껴봅니다. 어때요, 느낌이? 자, 눈 뜨시고. 자, 눈을 감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편하네요? 자, 지금 체면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내가 팔을 내리려면은 내릴 수 있을까요? 있죠. 억지로 하려면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내리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체면에 걸려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데, 자, 이대로가 좋으니까 따라하세요. 이대로가 좋으니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대로가 편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체면은 뭐냐면 이대로가 편안한 상태를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가 편안하지만 내 머리에는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죠. 당연히 의식이 있죠. 그것까지 없으면 참 좋겠다. 없으면 안 돼. 자, 깊은 체면에 들어가면 의식이 없는 상태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물론 세타파 상태, 잠자는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마취 효과를 내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과 수술을 마취를 안 하고 체면으로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체면을 깊게 걸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체면 속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어차피 유상수 선생님한테 빔 영상을 훈련했잖아요. 제가 체면하고 빔 영상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미래를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래 괜찮을까요? 미래에 이제 여러분들 꿈을 생각하세요. 앞으로 5년 이후 또 10년 이후 내가 되고자 하는 멋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체면과 빔 영상과 미래의 심사과를 같이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요. 그리고 깊게 심호흡을 합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에만 집중하더라도 뭔가 마음은 아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주변의 의식에 초점을 둡니다. 위아래 눈꺼풀이 완전히 긴장이 풀렸어. 편안하게 감겨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눈동자에도 완전히 힘이 빠졌어. 정말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해서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눈을 한번 떠볼게요. 눈 뜨기 싫죠?
자, 이 누뜻이란 편안한 이완감이 온몸 전체로 퍼져나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힘이 빠지고 양볼에 힘이 빠지고 위아래 입술에 힘이 빠지고 입안의 치아에도 힘이 빠집니다. 입천정에도 힘이 빠지고 혀에도 힘이 빠지고 양볼에도 힘이 빠집니다. 양 어깨에도 힘이 빠지고 양 팔뚝과 양 팔꿈치 양 손목 10개의 손가락 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네, 좋아요. 이제 가슴에 힘을 뺍니다. 배에도 힘을 빼세요. 아랫배에도 힘을 뺍니다. 가슴과 배와 아랫배에 힘이 쭉 빠집니다. 등에 힘을 빼세요. 허리에 힘을 빼세요. 엉덩이에 힘을 빼고 양 허벅지에 힘을 뺍니다. 양 무릎과 양 다리, 양 발목, 양 발바닥 10개의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힘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진 편안함을 느낍니다. 네, 좋아요. 이제 의식의 초점을 가슴 깊숙한 곳에 밝은 빛의 점이 있다고 상상하세요. 밝은 빛의 점이 점점 밝아지면서 황금빛 태양처럼 내 가슴을 밝고 환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황금빛 태양이 가슴을 가득 채우면서 이제 빛이 위로는 목을 타고 얼굴 머리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아래로는 복부 허리를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채우고 양 허벅지를 채우고 양 무릎을 채우고 양 다리를 채우고 양 발목과 양 발가락 10개 하나하나까지 밝은 빛이 가득 채웁니다. 옆으로는 내 어깨를 채우고 양 팔뚝을 채우고 양 팔꿈치를 채웁니다. 양 손목을 채우고 양 손가락 10개의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빛이 가득 채웁니다. 이 황금빛 빛이 이제는 내 몸을 가득 채우면서 내 몸 밖으로 투사가 됩니다. 내 몸을 둘러쌉니다. 밝은 백광이 둘러싼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머리를 둘러싸고 목을 둘러싸고 양 어깨를 둘러싸고 가슴을 둘러싸고 내 허리를 둘러싸고 엉덩이를 둘러쌉니다. 양 허벅지, 양 무릎, 양 다리, 양 발바닥 10개 발가락 하나하나까지 빛이 가득 내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빛 속에 나는 사랑이 충만하고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앉아있는 주변에 1m 정도 둥근 원이 그려진다고 상상하세요. 둥근 원이 그려집니다. 이 둥근 원은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탁월성의 원입니다. 자, 원 바닥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하세요.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꽃을 심으세요. 심호흡을 하면 할수록 꽃이 진한 향기를 풍깁니다. 진한 꽃의 향기가 코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온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신나는 노래를 들어봅니다. 또는 나한테 힘을 주는 노래를 들어봅니다. 꽃의 향기는 더 진해지고 노래 소리는 더 커집니다. 여기에서 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 안에 들어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 자,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빛입니다.
당신은 평화입니다. 자, 우리 IM 티칭스 했던 그 여러 학원들이 들린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마음속으로 다니면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학원문을 들려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풍요입니다. 자,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나의 밝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나의 5년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이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계가 없는 이상적인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자, 이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 한 편의 영화가 된다고 상상해 봅니다. 앞에 큰 영화 스크린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영화 속에 나의 멋진 미래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밝고 환한 영화 화면 속에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훨씬 더 행복해하는 그리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멋진 나의 미래의 모습이 한 편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영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들면 고개 까딱까딱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영화의 첫 장면을 돌려가지고 영화를 정지화면을 만듭니다. 정지화면.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이 한번 해볼게요. 심호흡 쭉 하면서 영화 속에 들어갑니다. 자, 영화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 모든 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걸 이룬 나 자신이 되어봅니다. 모든 걸 이룬 그 뿌듯한 나 자신의 모습의 주인공이 됩니다.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세요. 바로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가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느껴봅니다. 자, whatever you think you are more than that.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라는 말에 집중을 해봅니다.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이 그 이상의 존재라면은 당신은 한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없는 멋진 미래의 나의 모습의 주인공이 되면서 그 좋은 기분들을 자, 가슴 깊숙이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숫자 5에 5분의 1씩 깨어나는데 아주 기분 좋게 뿌듯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행복한 기분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의식이 돌아옵니다. 셋, 온몸이 가볍고 상쾌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넷, 이제 깨어날 준비합니다. 눈 뜰 준비하세요. 5, 눈 떠주세요. 자, 몸을 한번 쭉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몰입을 너무 잘 하셔서 지금 막 자, 우리 실내가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여러분들? 우리 유상수 선생님은 우리 부천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고요. 그 나머지 분들 오늘 우리 빔 영상하고 같이 통합해서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네. 체면에 빠졌다 나온 것 같은데. 체면에 빠졌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체면을 건 상태의 빔 영상을 시켰잖아요. 우리 이제 빔 영상 체면 걸지 않고 그냥 명상부터 시작을 했다면은 제가 이완을 시킨 것은 체면이거든요. 여기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이완시켜서 그 다음에 빔 영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깊게 상상이 되었을 겁니다. 느낌도 좀 강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미래를 봤기 때문에 멋진 미래의 모습은 긍정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깊은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접목시켜 주셔가지고 완전. 이제 근데 기본적인 걸 한번 해드린 겁니다. 기법들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세면 기법 중에 이런 빔 명상도 우리 세면에 속해 있거든요. 세면 기법 중에 어쨌든 몸 이완, 그다음 빔 명상, 그다음에 또 탁월성이 원래 NLP에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 미래 맞추기, 미래 상상하기 뭐 이런 걸 같이 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느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한테 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어쨌든 이제 체면하고 NLP를 같이 쓰면 참 좋은데요. 뭐 체면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NLP로 넘어갈게요. NLP. 자, NLP의 N은 뭐냐면 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뉴로랑 신경을 의미합니다. 신경. 오감과 관련된 신경을 뉴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링기스틱. 랭귀지가 아니에요. 자, 링기스틱. 링기스틱이라는 게 언어라는 그 링기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판서를 안 해드리는데 그냥 일단은 귀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링기스틱은 언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컴퓨터 용어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뉴로 링기스틱 프로그래밍 글자가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로의 N을 따고 링기스틱의 L을 따고 프로그래밍의 P를 딴 게 NLP입니다.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 NLP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또는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죠. 즉 오감과 관련된 그 신경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은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게 발달된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정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피부로 느끼는 것. 사람마다 감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각형, 어떤 사람은 청각형,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형 이렇게 이제 감각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보가 우리 두뇌에 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것은 삭제가 되고 어떤 것은 왜곡이 되고 어떤 것은 일반화가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에 받아들이는 정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끔찍한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그래. 별일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긍정적인 교훈을 얻어가지고 더 분발해서 도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끔찍한 사건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더라도 끔찍한 그 사건에 지배받으면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삭제시키고 어떤 것을 왜곡시키고 어떤 것을 일반화시키는 그 마음의 필터는 사람마다 차이가 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다 삭제를 시켜버리고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안에 안 좋은 것만 쌓이겠죠. 또 이제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마음의 안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안경 도수처럼 이 마음의 도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확대시키고요. 어떤 것을 축소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뱀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라죠? 뱀 보고 놀란 가슴 새끼줄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 말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나가듯이 화채한테 왜 이렇게 질질 짜고 그래? 예를 들어서 눈물 흘리는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막 나는 울보 쟤는 울보야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요? 왜 오늘 질질 짜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울보라는 그 충격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확대될 거예요. 확대돼서 아마 오늘 밤에 잠 못 잘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또 뭐 우리가 저는 발표 불안증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발표를 잘 못해가지고 막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해서 창피를 당했는데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회사 직원들이 오늘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굴이 빨개요 라는 그 말 때문에 스피치아웃을 한 거예요. 아,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구나. 내가 발표할 때 너무 긴장돼서 얼굴이 빨개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의 필터에는 똑같은 걸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막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또 어떤 것을 삭제시켜버리고 또 일반화시키고 이렇게 마음의 필터에서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정수기가 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걸러진 정보가 우리 두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 두뇌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믿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 두뇌를 내부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IR, Internal Representation. 이 내부 표상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풍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편협적이야. 그래서 생각하는 게 계속 이제 비판적이거나 비난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우리 약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게 긍정적이잖아요.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잘 될 거라 낙관적인 생각 같잖아요.
그럼 우리 약사님의 그 마음의 필터는 어땠을까요? 필터는 굉장히 긍정적인 오셨던 거 필터죠. 아니에요? 예? 혹시 우리 IR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NLP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두뇌에 들어온 이 정보가 또 링귀스틱 언어라는 형태로 내부 표상이 되는데 이 언어는 말을 하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상상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시각적인 언어, 저 눈으로 본 것을 또 마음속에 그림이나 이미지로 그리는 거죠. 자, 눈을 감으면 우리 여러분들 이미지 상상됩니까? 뭐 예를 푸른 들판이라든지 뭐 넓은 바다라든지 뭐 내가 살던 옛날에 어떤 고향집이라든지 상상되죠? 이게 시각적인 언어라는 거죠. 또 옛날에 들었던 어떤 소리를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 학교 선생님의 소리라든지 뭐 우리 또 친구의 소리라든지 소리 상상되죠? 이건 이제 청각적인 언어. 그리고 옛날에 어떤 기분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뭐 옛날에 뭐 상 받았을 때, 뭐 옛날에 뭐 칭찬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신체 감각적인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상상 속에 어떤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요, 맛을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레몬 상상을 해볼 때 잠깐 눈 감아 보겠습니다. 자, 편안한 눈을 감고 이번에는 그냥 이건 체면과 관계없이 상상만 하는 겁니다. 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두 손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상상합니다. 아주 잘 익은 레몬입니다. 자, 레몬의 자, 모양을 상상해 봅니다. 레몬이 어떻게 생겼나? 자, 이미지 모양 상상되시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코로 가져서 향기를 맡아봅니다. 레몬의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향기. 자,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감각에 따라서. 이번에는 레몬을 칼로 반으로 쫙 쪼개는 겁니다. 레몬의 싱싱한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쭉 한번 빨아볼게. 그때 아주 신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새콤한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맛이 느껴질 겁니다. 그럼 침이 고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레몬을 맛있게 먹는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눈 뜹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눈 뜨세요. 자, 지금 레몬을 상상 속에 표현을 해봤거든요. 자, 레몬의 모양은 시각적인 언어, 그 다음에 칼로 자르는 소리는 청각적인 언어, 그 다음에 맛은 미각적인 언어고, 또 향기는 뭐예요? 후각적인 언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하는 이 언어가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시각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이미지는 잘 연상을 해. 어떤 사람은 소리가 잘 들려. 어떤 사람은 느낌이 잘 느껴져.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은 시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시각 중심, 시각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각형,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형, 또 어떤 사람은 내부 언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상하는 이 언어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보세요. 어릴 때 친구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왕따 경험이 더 가정해 볼게요. 그 왕따의 경험을 머리에 떠올릴 때 나는 아주 거대한 어떤 코끼리처럼 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때 나를 놀리던 그 왕따를 시키던 애들은 아주 난장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난장이를 만들어 가지고 코도 길게 늘어뜨리고 귀도 길게 늘어뜨리고 눈도 왕눈처럼 키우는 거예요. 소리는 귀뚜라미 소리처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상을 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그 왕따 당한 경험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만화 같은. 예? 만화 같은. 자,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또 만남의 대상이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눈을 감고 상상하는 이 내부 표현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난장이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바퀴벌레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를 왕따시킨 애들을 바퀴벌레로 만들어 가지고 불태워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치료할 때 실제 그렇게 해요. 또는 화장지 변기통에 빠뜨려 가지고 물로 내려버려서 똥통에 빠뜨려 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속 시원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 치료를 하고 뭐 또 이제 우리 그 공황장애 중에 이제 그 어떤 고공공포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분 이렇게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63 빌딩 위에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내 몸이 점점 커진다고 상상한 겁니다. 풍선처럼. 2배, 3배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63 빌딩 높이로 커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안정적이네요. 예.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리얼하게 상상하면 우리 두뇌는 실제 현실과 상상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더 리얼하게 상상하면 좋은 느낌이 커질 것이고요. 나쁜 것을 리얼하게 아주 분리를 시켰어. 편안한 기억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나쁜 느낌도 없어지겠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는 트라우마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면 어떨까라는 거죠. 뭐 아주 빠르게 바뀔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그 IR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길어졌는데요. IR, 우리 두뇌에 표현하는 이 방식, 요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돼요. 프로그래밍이 된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리는 것처럼 우리 두뇌에 저장이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과거 기억에 대해서 끔찍한 기억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한 기억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근데 NLP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리한 방식으로 훈련이 될까? 이거 지금부터 해볼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현재에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은 정말 멋진 분도 있지만은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 해석, 관점의 문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건, 경험, 상황, 만남의 대상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그 사건도 좋은 일이었다, 감사한 일이었다고 해석할 겁니다. 지금 현재 힘든 이 상황도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정말 만나기 싫은 힘든 대상 있잖아요. 이런 사람과의 만남도 감사한 일이고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뭐 명상을 하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몸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저 천상세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의 구조를 다 선택을 했어요. 뭐 부모도 선택했고 성장 과정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배우자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 그 모든 것들을 거의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걸 운명론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영화로 본다면은 영화를 어디에서 촬영할 것인가 누구랑 촬영할 것인가 이런 영화의 구조는 선택하고 태어났지만 어떤 영화를 만들지 이거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 여러분들 만날 대상, 자, 어떤 성장의 과정, 환경 이런 건 선택했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 이건 선택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졌어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의 힘. 자, 태어난 이후에 선택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면은 내 부모가 사랑이 없고 부부 싸움하고 결국 이혼을 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 부모지만 그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부모도 정말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악인처럼 보이지만 악인이 아니라 악역을 맡은 조력자라고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만남도 그렇지만 이제 사건도 그래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어떤 시련, 고난, 아픔, 고통, 왜 내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그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고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했고 또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해서 어떤 기초를 닦는
자, 밑거름을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모든 부정적인 해석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해석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또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때 그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간에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때 우리 마음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을 때 비가 내려서 오늘 출근길이 막히겠네 하면 기분이 어때요? 답답하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비가 내리니까 출근길이 막힐 수도 있어. 근데 비가 내리니까 하늘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사람이 우산을 많이 팔아서 장사도 잘 되겠고 시골에는 올해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됐는데 농사도 잘 되겠고 그런 일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비 내리는 게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판단만 하면 한 가지 해석만 하면은 부정적인 사고에 집착이 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사고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선택의 여지를 넓혀야 돼요.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고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고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되고요. 대인관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은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해돼요? 너무 잘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다. 부정을 없애버리고 긍정만 생각해라가 아니라 부정을 포함해서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긍정, 초긍정 다양한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내 사고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NLP에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즉 사고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긍정적으로 간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감 이야기하다가 이제 잠깐 제가 지금 해석 쪽으로 넘어갔는데 오감을 다시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감, 시각, 청각, 신체감과 후각, 미각을 사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연합, 이거로 보면 어소시에이션. 또 하나는 분리, 디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은 몰입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상태. 영화로 본다면 영화의 주인공처럼 느끼는 상태를 바로 연합,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리, 디소시에이션은 뭐냐면은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이라는 건 객관적 입장에서 제3의 눈으로 감정을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거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상상 기법을 분리,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은 일은 연합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연합이 좋겠죠. 안 좋은 일은 어떨까요? 안 좋은 일은 연합이 좋아요, 분리가 좋아요? 분리가 좋겠죠. 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좋은 일은 분리를 시켜서 좋은 느낌을 줄여버리고 안 좋은 일에 연합을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을 온갖 이 마음속에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7.8기라는 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실패하고 한 가지를 성공했어요. 그럼 한 가지 성공한 것을 계속 연합을 해서 그 마음을 탁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9가지 실패했던 것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 느낌을 완전히 배제를 시켜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불안증에 걸리거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보면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연합을 해가지고 그 느낌을 온 마음속에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좋았던 9가지는 다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오감을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이제 또 실습을 시켜드릴 텐데 공중분리 기법이라는 걸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같이 실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좀 힘들었거나 스트레스 받았거나 짜증났거나 또 눈물 났거나 수치스러웠거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기억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자, 원래는 옆사람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되셨으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리고 우주에서는 좋은 것을 생각을 많이 할 거거든요. 자, 좋아하는 색깔도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꽃도 생각하시고, 좋아하는 노래도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준비가 되었으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자, 편안하게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힘들었던 기억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짜증이 났던 일일 수도 있고 화가 났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눈물이 났던 일일 수도 있고. 자, 생각이 나면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의 주인공으로 되돌아가서 그 기분에 집중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분의 그 감정의 척도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부터 10 중에 10은 가장 감정이 고조된 상태, 1은 가장 감정이 낮은 상태, 90 정도로 기분이 안 좋다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7, 8 정도로 기분이 안 좋다 고개 까딱까딱 합니다. 7, 8. 네, 좋아요. 한 5, 6 정도로 기분이 안 좋네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제 그 장면을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봅니다. 천장 높이. 이제 10층 아파트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모습이 작아지죠. 이제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높이로 올라갑니다. 비행기 높이는 아예 안 보이니까 느낌도 없죠. 비행기의 100배 높이, 1000배 높이, 10,000배 높이로 올라가세요. 이제 지구 대기권을 빠져서 우주로 갑니다. 우주. 지구가 농구공처럼 작아지고, 지구가 콩알처럼 작아지고, 지구가 점처럼 작아진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지구가 안 보입니다. 우주 한가운데, 자, 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우주에는 에너지가 충만하죠. 자, 사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사랑의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사랑의 빛이 내 온몸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우주를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도 좋고 보라색도 좋아요. 좋아하는 색깔로 우주가 다 색칠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에 꽃을 활짝 피웁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이 활짝 피어나서 꽃의 진한 향기가 콧속 깊숙이 들어옵니다. 어때요, 기분이에요? 너무 좋죠? 편안할 겁니다. 이제 우주에 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네요. 신나는 노래, 기분 좋게 만드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노래 크게 들으세요. 아주 좋아요. 이제 우주에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사랑의 화근을, 또 사랑의 긍정적인 언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자, 당신은 평화입니다. 당신은 호수 같은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 좋아요. 자, 그런 긍정의 말을 들으면서 자, 지구에 두고 온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건의 좋은 점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짜증이 났던 그 사건의 좋은 점은 뭘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의 미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사건은 나의 의미 있는 비전을 위해서 왜 필요했을까?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자,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순간 그 사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교훈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갈 거예요. 지구로 돌아가면 아마 느낌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 내 안에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서 그리고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비행기 높이 쭉 내려오시고
10층 아파트 높이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제 천장 높이 쭉 내려오셔서 현장으로 갑니다. 자, 현장에 그 기분 나빴던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다시 바라보세요. 자, 이제 어때요? 느낌이 아예 없어졌거나 많이 줄었죠? 아예 없어졌다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네, 좋아요. 1, 2 정도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고개 까딱까딱합니다. 약간 한 번 더 갔다 오면 돼요. 근데 이건 실습이니까 그냥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달라진 마음을 가지고 잠시 후에 깨어납니다. 숫자 셋 깨어나도록 합니다. 자,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의식이 들어옵니다. 셋, 눈 떠주세요. 자, 머리 한번 흔들어 주시고. 우주 여행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힘들 때는 우주를 갔다 와라. 제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우주를 갔다 오세요. 근데 우주에서 그냥 내려오지 말고 우주에서 좋은 것을 많이 경험하고 오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도 하시고, 그 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내 온몸에 또 채우기도 하고, 꽃도 피우고, 우주의 노래도 듣고, 또 우주에서 사랑의 그 언어를 많이 또 들어야 돼요. 네, 긍정의 언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 I am 화근이라고 그러죠. 그런 화근과 관련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기분이 최상이 된 상태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최상이 된 상태에서 지구의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을 다시 바라보는 거지. 느낌이 어떨까 이거는? 다 할 수 있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걸 가지고 억지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긍정의 자원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편안한 상황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자원이 뭔가 한번 봐봐요. 좋아하는 색깔, 자원이죠. 좋아하는 색깔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좋아하는 꽃은 어때요? 꽃도 자원이 되는 겁니다. 노래도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응원하는 그 주변 사람들도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 분들 많이 모시고 우주에 올라가서 그분들부터 많이 응원, 긍정의 언어를 칭찬받고 또는 화근을 통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예수님 모셔도 되고요. 세인트 주민을 모셔도 되고 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응용. 자, 명상은 기본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뭐 그런 상상법이라면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런 걸 좀 더 창의적으로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빠르게 의식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때요?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을 했는데 느낌이 어때요? 편안합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이 또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뭐 그 느낌을 갖는 거 있으세요? 아, 나는 체면 NLP 이렇게 기대했는데 좀 다르네 뭐 이런 거 있나요? 여태까지 하고 있었네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많죠. 아, 예, 왜냐하면 명상도 체면이니까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금강승이라서 그래요. 예, 예. 긍정성. 사실은 금강승이에요. 티베트 불교로 넘어가서 유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렇게 발전. 저 참고로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제 NLP는 없었던 게 처음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동양에 있는 뭐 명상법이라든지 뭐 종교 또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그 미국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겠죠. 그 이제 그 NLP의 본 거주지가 어디냐면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산타크루즈라는 곳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동양의 모든 사상이 유입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동양 것이 흘러가서 다시 서양의 것으로 제조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 이거지. 네, 맞아요. 아이엠 티칭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이죠, NLP는. 여기에 이제 왜 과학적이냐면 이건 하나의 공식이 있거든요. 오늘 공식을 소개를 제가 안 해드리고 있는데 공중분리기법 이런 것도 하나의 공식이에요. 먼저 힘든 상황을 상상하시고요. 2단계 천장 높이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시고요. 3단계는 10층 아파트, 4단계는 비행기 높이, 5단계 우주로 가세요. 우주. 자, 우주에서 좋은 걸 상상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공식이 있다. 공식. 이 공식대로 상상하면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이게 NLP죠. 그래서 일반적인 마음은 아날로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 NLP는 디지털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마음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즉 만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이걸 수학 공식처럼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NLP를 만든 사람을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재. 어쨌든 그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NLP의 이제 앵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앵커링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신호를 만드는 건데요. 혹시 어때요? 이것만 눌러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만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자신감이 생기면 어떨까요? 좋겠죠. 이거 주문을 거는. 이것만 눌러주면 사랑이 느껴진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앵커링을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아까 유상숙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치니까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상숙 선생님의 눈은 뭐예요? 눈물 나기지. 이건 뭐예요? 바로 자극 반응이죠. 마치 파브로프의 개의 종소리를 들으니까 침이 흘러.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제 눈 때문이 아니고요. 그게 신성자에서 나오는 거라서. 아니 근데 누구 눈이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앵커링을 제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네네네. 아, 교수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 이제 이게 뭐냐 우리 이제 그러니까 작게는 뭐 그러면 이제 유상숙을 빼고 태극기 보면 느낌 어때? 태극기. 애국심이 막 불타죠. 예. 그 태극기 애국심 이게 바로 자극신호다 말이에요. 예. 옛날 새마을 운동 노래 들으면 어때요? 새마을 운동 공기가 막 나요. 막 나가서 막 일하고 싶죠? 새마을 운동.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앵커링이 될 수가 있어요. 귀로 듣는 것도 앵커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자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봅니다. 손. 자 손 잡으니까 느낌 어때요? 편하고 따뜻하죠? 우리가 악수를 할 때 편안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편안함이 이미 손을 잡는데 앵커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포옹을 한번 해볼게요. 포옹 이 사람. 자, 포옹. 두근 잡아. 포옹 한번 해보세요. 자, 좋아요. 어때요? 좀 유대감이 막 뭐 사랑이 좀 느껴지고 뭔가 위로받는 느낌 이런 거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포옹을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거나 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느꼈거나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요. 그게 앵커링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앵커링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이런 앵커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의도적으로 나는 엄지손가락을 잡으면 나는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 자신감을 앵커링하는 거예요. 나는 집게손가락을 만지면서 나는 사랑이 느껴졌으면 좋겠어. 그럼 사랑을 앵커링하는 거지. 근데 오늘 긍정 앵커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선 엄지손가락을 나중에 이용할게요. 편안하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다섯 가지 초긍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나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큰 자신감을 느꼈거나 또는 큰 성취감을 느꼈거나 또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거나 내가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는 어떤 믿음, 어떤 기쁨 다 좋아요. 어쨌든 긍정의 감정 중에 초절정과 관련된 다섯 가지 경험을 찾아냅니다. 네,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상 받았던 경험일 수도 있고 뭐 6학년 졸업할 때 뭐 장학상을 받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 신혼여행 결혼식에 뭐 피로연 다 줬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또는 첫 딸을 낳았을 때 정말 애지중지 키운 우리 뭐 아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했을 때 뭐 또는 뭐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나가서 해외에 멋진 바다를 구경할 때 참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좋았던 경험은 모두 있다는 거죠. 요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 다 찾은 분만 고개 까딱까딱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 됐네. 좀 기다려 드릴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사전 준비도 필요하니까요. 두 분 짝을 지어가지고요. 두 분. 예, 두 분 짝을 지어주세요. 두 분. 너무 제 이야기만 듣는 것도 지루할 수 있으니까. 두 분.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저쪽
자, 이기문 손 들어봐봐요. 이기문 A죠. 자, 손 내리고. 진분 B조입니다. 이 5가지 경험을 옆 사람과 빠르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럴 때 참 뭐 즐거웠어요. 이럴 때 나는 행복했어요. 이럴 때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자기 경험을 옆 사람하고 나누도록 합니다. 시간 2분 동안에 다 나눠주셔야 돼요. 자, 시작. 편하게 눈 감아주세요. 자, 편하게 눈을 감고 심호흡합니다. 숨을 쭉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자, 이제 첫 번째 긍정의 경험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긍정의 경험에 집중하면서 그때의 나로 되돌아갑니다. 밝고 선명한 이미지로 그때의 나 자신이 되세요. 그 기분을 불러냅니다. 자,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될 때 왼쪽 엄지손가락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기분이 아주 좋아지면 왼쪽 엄지손가락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하세요. 하면 더 밝고 선명하게, 그때 소리도 더 크게, 더 강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좋아, 이제는 손가락 떼세요. 엄지손가락 손 뗍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손 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손 완전히 해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았던 경험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 좋았던 일은 언제였죠? 자, 머리에 떠오르는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그 장소, 그때 함께한 사람, 그때의 분위기, 느낌을 몰입합니다. 그때의 나 자신이 되세요. 또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 왼쪽 엄지손가락 눌러줍니다.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더 강하게 불러냅니다. 하면 더 밝고 더 선명하게, 더 크게, 소리는 더 크게, 느낌도 더 강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또 손을 뗍니다. 손 떼세요. 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번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긍정의 경험은 언제였을까요? 세 번째 긍정의 경험에 집중해 봅니다. 머리에 떠오르면 또 고개 까딱까딱 하세요. 좋아요. 그때는 언제였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로 기분이 좋으셨나요? 그때 나 자신이 되어 볼까요? 또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되면 왼쪽 엄지손가락 누릅니다. 또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 왼쪽 엄지손가락 눌러서 그대로 5초 10초 유지를 하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그때 기분을 강하게 느낍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완전히 손 떼시고요. 또 이번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긍정의 경험은 언제였을까요? 네 번째 긍정의 경험이 언제였나 머리에 돌립니다. 또 그러면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또 그때의 장소, 그때 사람들, 그때 일어난 일을 상상합니다. 그때 나 자신이 되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불러냅니다. 기분 좋아질 때 또 왼쪽 엄지손가락 누릅니다. 왼쪽 엄지손가락 그대로 눌러주고 그 상태를 그대로 5초, 10초 유지를 합니다. 그때 나 자신이 되세요. 그 좋은 기분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손 떼세요. 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제가 긍정적이었는지 생각하세요. 머리에 떠오르면 또 고개 까딱까딱 하시고요. 좋아요. 그때 나 자신이 됩니다. 또 그때의 장소,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느낌. 자, 기분이 좋아질 때 왼쪽 엄지손가락 누르고 그리고 5초 유지하세요. 심호흡 쭉 하면서 그때의 나 자신이 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손을 완전히 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각자 핸드폰 번호를 큰 소리로 입으로 외워봅니다. 자, 핸드폰 번호 이야기하세요. 시작. 저거는 분리를 시킨 거예요. 중립 상태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제 다시 심호흡을 쭉 하면서 눈 감으면서 왼쪽 손가락을 누릅니다. 앵커링 발사. 자, 심호흡 쭉 하면서 왼쪽 손가락을 누를 때, 엄지손가락 누를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집니까? 네, 좋아지면은 설정이 된 거지. 이제 그 눈 뜨면서 손 떼세요. 오케이. 자, 앵커링 설정이 된 거야 이제. 와, 너무 재밌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누르면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 감으면서 심호흡 쭉 하고 엄지손가락 눌러주세요. 눈 감고 심호흡 쭉 하면서 기분 좋아져요. 오케이. 그 좋은 기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완전히 해제하고 손 떼세요.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 거예요.
요거 이제 영어로는 앵커링 하면 이제 원래는 닻을 내리는 것. 배를 이제 한국에 묶어두는 걸 앵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NLP에서는 감정을 묶어주는 겁니다. 감정. 내가 원하는 감정을 어떤 신호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감정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누르면 기분이 좋아져. 이렇게. 오네. 근데 이거는 지금은 5가지만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사랑받았던 경험을 한 5가지 떠올리면서 집기에 계속 눌러주면서 설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랑받은 기억이 그 느낌이 강해지겠죠? 그럼 자존감도 올라가잖아요. 또 자신감만 모을 수도 있고, 또는 집중력, 뭐 창의성, 또는 어떤 꿈 비전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별로 나누어 가지고 앵커링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거 자원 앵커니까 오늘 했던 요거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걸 한 5초, 10초 눌러주세요. 오늘 5가지, 그럼 6가지가 되겠죠? 또 7번째 좋은 일이 생겼어. 기분 너무 좋아. 그럼 그 좋은 기분을 느끼면서 또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은 감정이 더 강해지겠죠? 더 고조되겠죠? 네, 이것만 누르면 그냥 기분 좋아지는 거지.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해볼 텐데요. 이제 탁월성의 원이라는 건데 좀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공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 일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공간을 부딪히지 않게끔 좀 떨어져서 한번 써볼게요. 옆 사람하고 좀 부딪히지 않게끔. 오케이. 자, 이게 원 아니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자, 원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하면은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돼요. 자, 지금 한 걸음 걸어 나가 보세요. 오케이. 다시 원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이거 눈 감고 할 수 있죠? 좋아요. 그러면 눈 감아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눈 감고 심호흡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주변에 1m 둥근 원을 상상하세요. 1m 둥근 원. 상상되시면 고개 갔다 가시고. 이제 원 안에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 주세요. 색칠이 다 되면 고개 갔다 가시고요. 네, 좋아요. 이제 원 안에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습니다. 작은 묘목을 심으세요. 꽃을 심습니다. 꽃이 다 심어졌으면은 또 고개 갔다 가시고. 이제 심호흡을 쭉 하면 할수록 꽃이 더 크게 자랍니다. 꽃 향기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세요. 신나는 노래 볼륨업 시키세요. 자, 들리면 고개 갔다 가시고요. 이제 원안에 내가 나를 응원하는 사람 다 초청하세요. 우리 마스터를 초청해도 좋아요. 그럼 나한테 응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불꽃입니다. 당신은 평화입니다. 이런 긍정 확언을 귀로 들으세요. 기분 어때요? 이때 앵커링 발사하세요. 엄지손가락 눌러봐봐요. 심호흡 쭉 하면서. 이제 기분 어때요? 더 좋아지죠? 자, 이제 원 밖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앵커링 해제를 하면서 엄지손가락 떼면서 한 걸음 걸어 나가세요. 오케이. 그럼 기분이 어때요? 좀 떨어지죠? 이때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세요. 앞으로 1년, 5년 또 10년 이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멋진 미래의 모습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자, 멋진 목표도 좋아요.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세요. 자, 미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구나.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자, 떠오르면 고개 갔다 가세요. 그걸 그대로 떠올리면서 원안에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호흡 쭉 하면서 앵커링 발사하세요. 엄지손가락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자,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더 생생하게,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질 거예요. 보여질 겁니다.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강한 긍정의 느낌을 느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아주 멋지게. 좋아, 이제 셋만에 눈 뜨면서 모든 걸 해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손 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탁월성의 원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 앵커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각 어떤 모든 자원들 그리고 또 이제 IM 티칭스의 이제 확언까지 좀 넣어서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벌써 이런 것 같아요. 벌써 이런 것 같아요? 이걸 매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하면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저도 이제 이 마스터의 제자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고 그리고 저는 이미 NLP
속에서 뭐 2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상상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미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세인트 저메인의 이 빔 영상이 연결된다면은 요거는 초고속이 될 것 같아요. 네. 내 느낌에. 네. NLP도 초고속이었는데 더 초고속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획기적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세인트 저메인을 만나면서 그 NLP와 좀 더 긍정적인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혹시 또 오게 되면은 또 많이 진화된 NLP를 선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시간이 막 지나가 버렸네요. 1시간 30분 전에 주어졌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해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많이 네. 어, 너무 감사해요. 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와의 만남이 또 귀한 만남이자 또 귀한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만남으로 자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의 만남을 정말 귀한 인연이자 귀한 만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든 것이고 또 우리 유상숙 선생님이 해온 이 일을 보니까 저보다 더 감동적으로 이렇게 참 만남 심리 가족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세인트 저메인이라는 이 마스터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 지구촌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멋진 만남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그리고 참가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